번의 다섯 번째 다시 읽는 희낙락 김호준 추천전 믿고 봐도 되는 김호준전 다섯 번째 작품 틈입자 모리스 메트렐링크작 등장인물 할아버지, 장님, 아버지 세 딸들. 아저씨, 하이. 한 고가의 어두침침한 방 좌우에 출입문 한켠에 가려진 좁은 문 뒷면에 스테인 글라스로 된 창 녹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 한 구석에 큰 화단식 벽시계 불 켜진 램프 할아버지 여기 등잔 밑에 앉으세요. 여긴 어두운 거 같구나. 테라스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방에 그대로 계시겠어요?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주일 내내 비가 내려서 밖은 춥고 습한데 그렇지만 별이 빛나잖아요. 그까지 별이야. 그대로 있자. 무슨 일 있을지 아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어머는 살아났어요.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의 목소리도 들었어. 하지만 의사는 안심하라고 했어요. 제 장인어른은 공연히 겁을 주시는 거야. 앞이 안 보이니 답답해서 그러네. 그러면 눈이 성한 우리를 믿으셔야죠. 어머는 오늘 오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조용히 잠들었고요.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을 맞이했는데 부질없는 거정이나 하다니요. 오늘 저녁에 마음 푹 놓고 좀 웃어도 돼요.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모처럼 내 집에서 편안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날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들면 꼭 낯선 사람이 집안에 쳐들어온 것 같다니까. 그리고 집안 식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집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말이 맞다. 내 딸을 왜 잠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지 의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생각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구나. 걱정하셔도 소용없어요. 할아버지 왼쪽 문을 가리키며 우리들 얘기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걸요. 뭐 우리 듣고 온 데다가 우리 말소리가 크면 수녀님이 벌써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오른쪽 문을 가리키며 애기한테는 우리들 소리가 안 들릴까? 아니요. 잠들었냐? 그럴 거예요. 누가 좀 들여다보지. 난 어머보다 애기가 걱정이다. 태어난 지 벌써 몇 주일이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하다니. 여태 한 번도 울지 않았잖니. 사람이 아니라 인형을 눕혀놓은 것 같다니까. 귀가 먹었을 거야. 어쩌면 벙어리까지 겸했는지 몰라. 사촌끼리 혼인을 하면 그런 일이 많은 거거든. 반감을 나타내는 침묵이 감돈다. 어머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차라리 병신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어디 그의 잘못이냐? 애는 혼자 내버리더니? 네, 의사 말이 애미 곁에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간호원은 같이 있을 테지. 아니요, 잠깐 쉬러 갔어요. 요 며칠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거든요. 우르슐라 가서 애기가 잠들었나 좀 들여다봐라. 네 아빠. 세자매 일어나서 손잡고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다. 고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9시경에 올 거다. 9시간 지났는걸요. 오늘 저녁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가. 틀림없이 올 거다. 이 집엔 처음 오는 거냐? 고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수도원을 빠져나오려면 힘이 들 텐데. 혼자 오시나요? 다른 수녀 한 분하고 같이 올 거다. 수도원에서는 혼자서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고모님은 수녀원에서 원장급이잖아요. 규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아. 너희는 걱정이 안 되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불길한 생각만 해서 좋을 게 뭐냔 말이에요. 거기도 다 지났는데. 자네 누이는 자네보다 손이던가? 우리 형제 중에서는 맞이에요. 왜 이렇게 심사가 상냥한지 모르겠군. 자네 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곧 올 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와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세 딸들이 들어온다. 잠들었냐? 네 깊이 잠들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뭘 하지? 뭘 기다린다는 거야? 제 누이가 올 때까지요. 누가 오는 게 안 보이니 우르슐라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길 내다 보이냐? 네 달빛 때문에 저기 사이프러스 숲까지 내다 보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지. 네 할아버지. 날씨가 어떠냐? 좋아요. 나이팅게일이 우는 소리 들리죠? 오 그래. 길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누이가 아직도 안 오는 게 이상한 걸. 이제 나이팅게일 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 할아버지 누군가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누구냐?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온 게지. 정원에 누가 있긴 있어요. 갑자기 나이팅게일 우는 소리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소리는 안 들리는 걸. 누가 연못을 지나쳤어요. 백조들이 물살을 헤치고 자라는 거예요. 연못의 고기들이 놀랐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니? 안 보여요. 옆모습 보이는데도 네, 백조들이 자라나는 거죠. 내 누이가 온 곳이 틀림없어. 쪽문으로 들어선 모양인데. 그런데 왜 걔가 짖진 않았을까? 걔는 자기 집 뒤에 있는 걸요. 백조들은 연못 건너편으로 갔어요.
내 누이를 보고 놀란 모양이구나. 내가 가서 봐야겠다. 누님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틀림없이 정원에 들어와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왜 대답이 없지? 나이팅게일들이 다시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아무 데서도 안 들리는데요. 사방이 조용한데도 무덤처럼 조용해.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지. 집안 식구라면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조용할 리 없는데. 나이팅게일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 셈이에요? 창문은 모두 열려있니? 유리문만 열려 있어요. 창공기가 강하니 좋은 것 같다. 정원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장미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게 보여요. 문 닫아라. 너무 늦었다. 네, 아빠. 문이 안 닫혀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문이 어떻게 됐길래 그러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지 마라. 뭐가 걸린 모양인지. 내일 목수한테 시키죠. 습기가 차서 그런 거야. 다 같이 밀자. 뭐가 걸린 모양이지. 내일 목수한테 시키죠. 내일 목수가 오냐? 네, 할아버지. 지하실에 일할 게 있어서 오기로 했어요. 목수가 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텐데. 제가 조용히 일하라고 일을게요. 갑자기 밖에서 낯을 가는 소리가 들린다. 오,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요. 정원사인가 봐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림이 가려서. 정원사가 잔디를 깎으려고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밤에 잔디를 깎나? 내일이 일요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보니 잔디가 많이 자랐더군요. 그 사람 낚아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구나. 집 근처에서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나? 보이진 않아요. 그늘에 있어서요.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 깰까 더 무섭구나. 별로 크게 들리지 않아요. 여긴 집안에서 잔디를 깎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래도 환자한테는 안 들려요. 오늘 저녁에 램프가 잘 타지 않는 것 같다. 기름이 모자라서 그래. 오늘 아침에 기름 붓는 걸 받는 걸요. 창문을 닫은 다음부터는 잘 타지 않아요. 램프 갓이 더러워져서 그렇겠지. 금방 잘 타겠죠. 할아버지가 잠드셨어요. 사흘밤은 못 주무셨거든요.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항상 걱정이 많은 분이야. 암만 설명을 해도 어떤 때는 고집불통이라니까. 연세 탓이죠. 하긴 우리도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거의 여든이 가까우니까. 막님 드신 나이도 됐구먼. 암 못 보는 사람들은 특히 더하죠. 생각이 너무 많아. 일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긴 그것 말고 할 것도 없지. 앞을 못 보니 잡념도 많죠. 그게 제일 미친 노릇일 거야. 그래서 습관이 들면 자연 견디겠죠. 하여튼 장님은 딱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낮인지 밤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캄캄한 암흑에 쌓여서 사니 나 같으면 못 살 거야. 영영 고칠 수 없나? 여러분요. 그래도 이 양반은 아주 못 보시는 건 아니지? 아주 강한 불빛은 느끼시나 봐요. 우리도 눈을 잘 보살펴야지. 아버님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죠. 어떨 땐 싫어진다니까. 생각나는 것은 모조리 입 밖에 내서 말씀을 하죠. 전엔 안 그러셨지. 아니요, 전엔 아주 정신이 올바르셨죠. 한 번도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르슬라가 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걔는 일일이 대답을 하거든요.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잘못된 친절이라고. 내시를 친다. 내 앞쪽에 유리문이 있냐?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유리문 앞에 아무도 없니? 네,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 아무도 안 왔니? 안 왔어요. 그래. 누이는 아직 안 왔니? 너무 늦었어요. 이제 못 올 거예요. 좀 괘씸한데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걸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왔나봐. 들었지? 지하실 쪽에서 사람 소리가 났어요. 누님일 거야. 말소리가 그래. 느린 말소리를 들었어. 아주 조용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환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젠 더 안 들리는데. 곧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려줄 테니까. 고모님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저녁엔 틀림없이 올 줄 알았어.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틀림없이 왔어요. 그 밖에 올 사람도 없는걸요.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하인을 불러서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벨끈을 당긴다. 계단에서 소리가 난다. 하인이 올라오는 소리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자네 누이 발소리가 들리네. 하인 발소리만 들리는데요. 자네 누이야. 맞아. 자네 누이라고. 좁은 문에 노크 소리. 뒷문에 와서 노크 하는데? 네, 제가 나가서 열죠. 아버지 좁은 문을 열었다. 아이는 밖에 서 있다.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자네 누이가 왔나? 하인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인 혼자예요. 방금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들어온 사람이요? 그래, 조금 전에 들어온 사람 말이야. 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한숨 쉬는 게 누구지? 하인이에요. 숨이 차서 그런가 봐요. 우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울긴 왜 울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단 말이지. 네. 그런데 누가 문 여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문을 닫았어요. 열려 있었나? 네. 아니 이 밤중에 왜 문이 열려 있지? 모르겠어요. 열려있길래 제가 닫았어요. 그럼 누가 문을 열었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가면서 열었나 봐요. 조심하게 문을 밀지 말고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전 밀지 않았는걸요? 밀었으니까 소리가 났지 왜 소리가 났겠어? 저 문에서 세 마장이나 떨어져 있었는걸요? 큰 소리 말하지 마. 누가 불을 끄는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구나. 이제 그만 내려가고 계단을 지날 때 소리 내지 마. 부자에서 소리 안 냈어요. 소리가 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조용히 내려가. 많이 깨지 않게. 그리고 누가 찾아오거든 우리 집에 없다고 해. 그래, 우리 집에 없다고 해. 아니 그래서는 안 돼. 아 누님이나 의사만 빼고 말이야. 의사는 언제 오나? 오늘 자정까지는 못 올 거예요. 아버지 문을 닫는다. 시계가 11시를 친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니? 누구요? 하인 말이다. 아 네 내려왔어요. 난 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줄 알았다. 하인이요? 어.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군요. 아무도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거야? 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자네 누이는 여기 없나? 오늘 안 왔어요. 날 속이려는 게군. 누가 속여요? 우르슐라, 네가 바로 말 좀 해다오. 우르슐라,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 내 딸이 더 나빠졌단 말이다. 아니, 지금 꿈을 꾸세요? 내게 말을 안 하려는 게지.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나는 안다. 우리보다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우르슐라, 제발 바른 대로 말해라. 사실대로 말씀드린 네 거예요. 목소리도 보통 때랑 다르구나. 아버님이 걔를 놀라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내 음성도 달라졌어. 아버님 망령이세요. 아저씨와 함께 할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받는다.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난 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날 속이려는 거냐? 누가 속이려고 한단 말씀이세요? 그럼 왜 불을 모두 꺼버렸지? 불은 안 꺼졌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램프불이 약해진 것 같아요. 보이긴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 눈앞이 침침하구나. 얘들아 무슨 일이 있냐? 제발 말 좀 해다오. 너희들은 보일 게 아니냐? 나는 홀로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내버려져 있구나.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른다. 내 코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왜 방금 그렇게 숨찬 음성으로 얘기를 했냐? 아무도 숨찬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넌 아까 문간에서 낮은 소리로 주물거렸어. 근데 제 말을 다 들으셨잖아요. 이 방 안에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지? 글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 누이야? 아니면 신부님이 오셨냐? 날 속여서 못 써. 우르슬라,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었어요. 너마저 날 속이려 하는구나. 난 안다. 지금 이 방에 몇 사람이 있지? 테이블 주위에 6사람이 있어요. 모두 테이블가에 모여있니? 네. 폴, 거기 있니? 예. 올리버, 자네도 거기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슬비에브도 거기 있니? 네, 할아버지. 우르슐라, 너도 거기 있고? 네, 할아버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거기 앉은 건 누구냐? 누구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는 걸요? 거기 말이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글쎄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지. 한 사람도. 참, 농담하시는군요. 난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네. 그러면 눈 뜬 사람 말을 믿으세요. 난 누군가 꼭 있는 줄만 알았는데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우리가 속이겠어요? 속여서 뭘 어쩌겠다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도리죠. 서로 속여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속인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할아버지 일어나면 애쓰며 이 어둠을 찢어버렸으면 좋겠구나.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쪽에. 진정하세요. 오늘따라 왜 그러시죠? 내게는 너희들이 오히려 이상스럽다.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이리 신기가 살아난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손들을 좀 이리 다오. 네, 할아버지. 너희들 왜 이리 몸떨고 있지? 우린 떨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모두 창백해진 것 같이 생각된다. 밤이 늦은 데다가 피곤할 뿐이에요. 너희들 그만 들어가 자거라. 할아버지도 좀 쉬면 나아지겠지. 난 오늘 밤 잘 수가 없다. 의사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게요. 사실이 밝혀지겠지. 사실은 없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글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불쌍한 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녁 안 돼요. 내일 만나보세요. 걔 방에서 아무 기척도 없구나. 기척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내 딸을 본 지도 정말 오래구나. 어제 저녁에 그의 손을 잡아봤는데 볼 수가 없으니 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쯤 얼굴은 어떨지. 요 근래에 얼굴이 많이 상했을 텐데 얼굴에 뼈만 앙상한 게 손바닥에 느껴지더구나. 내 딸이하고 나 사이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다니 너희들하고도 그렇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죽은 눈을 바라볼 테지. 그런데 또 한 사람도 나를 동정하지 않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할까? 아무도 내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꿈속에서도 모든 게 두렵기만 해. 그런데도 너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구나. 암만 말해도 믿지를 않으시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뻔한 사실이 두려움되지. 아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너희는 오랫동안 날 속여왔어. 이 집에 무슨 일인가 생겼으면 틀림없어. 이제는 조금씩 알겠다. 너무 오래 날 속여왔어. 내가 끝끝내 모를 줄 알았지. 나도 눈이 멀쩡했던 적이 있었다. 너희가 며칠 동안 수군거린 걸 내가 모를 줄 아니? 누군가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었던 집처럼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오늘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난 사실을 알아. 너희들이 사실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나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어. 이제 너희들 얼굴은 시체보다 창백해졌겠지. 할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희들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실을 알면 내게 얘기를 했지. 딴 사람들이 옆에 없었다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희마저 속인 거다.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거다. 너희들 울고 있지 않니? 어머니 그렇게 심하게 아프단 말씀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날 속여도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난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아니, 우리가 장님인가요? 우리가 더 모르게? 전 그러시면 아버님이 어머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부질없는 오해만 하시니. 아니야. 지금은 아니다. 거 보세요. 공연한 망령이시지. 사람이 얼마나 제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사는지는 말할 수 없는 법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앰프 불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소리가 무척 불안하고. 찬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창문을 닫았는데 찬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니?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기름이 다 닳아서 그래. 꺼졌어요. 이렇게 캄캄한 속에 있을 수는 없잖니. 난 익숙해서 괜찮은데. 어머니 방에 가면 불이 있긴 한데 의사가 오는 대로 그 방 불이 꺼매어지. 그런 대로 보이는군요. 바깥에 빛이 새어 들어와서. 바깥집 하나야? 방 안보다는 밝아요. 차라리 캄캄한 데서 얘기나 하는 게 나을지 모르지. 그래요. 벽시계가 친다. 시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들 조용하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밤은 정말 이상하십니다. 방 안이 몹시 어두우냐? 빛이 거의 없어요. 침묵. 기분이 안 좋구나. 우르슬라 창문을 조금 열겠니? 그래, 창문을 좀 열어라. 나도 공기 좀 쐬고 싶구나. 딸 창문을 연다. 문을 너무 오래 꾹 닫아두었어. 창문 열었니? 네, 활짝 열었어요. 열었는지 모르겠다. 바깥이 너무 조용해서. 네, 아무 소리도 없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구나. 상사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겠어요. 그래서 난 시골에 사는 게 싫더라. 무슨 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지금 몇 시냐? 조금 있으면 자정이 될 거예요. 아저씨가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인다. 누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니? 저예요. 접니다. 별거 가지고 다 놀라세요. 좀 걷고 싶어서 그래요. 침묵. 이제 다시 앉고 싶어졌어요. 걸어도 앞이 보여야지. 침묵. 이 방 안에서 나가고 싶구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모르겠다. 다른 방으로 나갈까? 그저 아무데도 좋다. 아무데도. 갈 데가 어딨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침묵. 모두 테이블가에 둘러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르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르슬라?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테라스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만 창문을 닫아라. 네, 할아버지. 창문을 닫고 자리에 돌아왔는다. 춥구나. 침묵. 셋 다들 서로 키스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저 애들이 서로 입 맞추는 소리예요. 저 애들이 오늘 저녁은 매우 창백해 보이는구나. 침묵. 우르슬라, 이건 무슨 소리냐? 우르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동생이 아마 몸을 떨었나 봐요. 난 자꾸 두렵구나.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달빛이 새어든다. 묘한 빛이 방 안에 얼룩진다. 시계가 자정을 친다. 마지막 시계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나니?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도 안 일어났어요. 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램프를 켜라. 두려움의 울음소리가 아기 방에서 들린다. 막이 내릴 때까지 공포가 고조되면서 울음소리 계속된다. 아기 소리예요. 한 번도 울지 않던 아기가. 가서 봅시다. 불을 켜, 불을. 이 순간에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가 왼쪽 방에서 들린다. 그리고는 쥐죽을 듯한 침묵. 모두 두려움에 쌓여 귀를 기울인다. 왼쪽 방의 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 방 안에 불빛이 새어나와 실내를 비춘다. 수녀가 문간에 나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걸친 수녀가 부인의 죽음을 알릴 뜻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허리를 굽혀 절한다. 모두 그 뜻을 이해한다. 잠시 동안의 주저와 공포 뒤에 그들은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간다. 아저씨 문 옆에 비켜서서 세 딸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 들어간다. 눈먼 노인만이 혼자 남겨져 초지 어둠 속에서 테이블가를 더듬으며 귀를 기울인다. 어디로들 가는 거냐? 어디로들 가는 거야? 모두 날 버리고 가버렸구나.